대표님 요즘에 그 댓글을 좀 보니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부동산에 투자하냐 이런 좀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시장이 상당히 침체기죠. 예, 작년 연말에 뭐 안 좋았던 일도 상당히 많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망하려는 수요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이제 거래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택가격 지수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왜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라는 주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예. 시기에도요. 이런 시기에도 내가 준비를 해놔야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1주택자를 봤을 때, 이제 그 갈아타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거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시장이 좋아요. 예, 시장이 좋았을 때는요,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주택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상급지로 갈아탈 사실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린 거거든요. 지금 보면 뭐 양극화, 그 다음에 자산 불평등, 그죠? 사회적 문제죠. 그쵸? 예. 근데요, 저는요, 한번 다르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뭐 어떤 거냐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죠. 자,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어떤 A라는 재화가 있어요. 이게 지금 100만 원이에요. 네. 100만 원인데, 이게 앞으로 90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또 80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쵸.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 소비가 이제 유치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소비가 없으면 생산도 안 하겠죠. 그럼 이제 경기가 유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실업률이 또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예, 실업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더 이제 소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죠. 예, 그걸 바로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00만 원짜리가 내가 나중에 사면 좀 더 가격이 올라갈 거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이에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금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다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예금금리가 좀 낮잖아요. 그쵸. 자, 그럼 즉 내가 은행에 돈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100만 원이 1년 뒤에는 현재 100만 원의 가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조금 떨어져 있겠죠. 즉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3% 올라가고 예금금리가 2.5%다. 그럼 나는 0.5%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자본주의를 잘 이해를 하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은행에 돈 안 집어넣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당연히 자산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 은, 주식, 최근에 들어 이제 뭐 코인, 암호화폐 이것도 다 자산이잖아요. 네. 지금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산 쪽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던 사람들은 자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을 거고요. 투자 시장에 참여를 안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산 불평등이 이제 초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그렇죠? 친척분이 예전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고 외곽 지역으로 빠지신 분이 계신데 친척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그때 집을 괜히 팔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루에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매일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양극화가 더 심화됐죠. 그쵸. 그러니까 예금금리하고 물가상승률하고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게 더 자산 불평등을 더 많이 초래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지만 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금이 아닌 내가 자산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 현금 이런 걸 보유하기보다 누구는 좀 주식을 좀 하고 있고 네. 위스키 같은 걸 사서 모으더라고요. 그것도 가격이 좀 오르는 재화가 돼가지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도 아직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동산 불패가 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예전이랑 비해서 지금 투자 방향이라든지 좀 달라진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점점 양극화가 심화될 거예요. 저 어떤 양극화냐면 새 집이냐 아니면 헌집이냐. 요즘 신축 인기가 엄청 헌축신. 해서.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공사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서울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지방에 주택을 갖고 있느냐 자산 가치가 상당히 벌어진다는 거죠. 그 내가 어떤 입지에 갖고 있느냐에 따른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 크냐 적냐예요. 우리가 서울이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자가 보유율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죠. 네. 예, 자가 보유율이 지금 한 40%대밖에 안 되니까. 거의 임대로 살고 계시죠. 예, 내 집 마련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서울은 어때요? 공급이 안 돼요. 공급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예, 그 다음에 또 서울 내에서도 또 서울의 한강벨트냐. 한강벨트, 우리가 대표적으로 강북에서는 한강을 품고 있는 마용성. 예, 그 다음에 강남에서는 강남 상구. 한강벨트냐, 좀 외곽 지역이냐에 따라서 서울 내에서도 급제에 따른 양극화가 또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요새는 심지어 같은 단지 내에서도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아, 그럼요. 예, 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이런 예. 것도 다 양극화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요,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내가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산을 또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야,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야, 투자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봤자 부동산이라는 게 특히나 서울 부동산은 상당히 희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거주할 거라면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더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해놓으면 내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은 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좋을 때는 와 하고 이제 관심 가지세요. 맞습니다. 예, 저희 유튜브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엄청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꼭 저희 정상내 부동산 성공 투자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근데 결국에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 본다면 요새 부동산 가격이 하도 많이 올라서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자금이 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2017년도쯤에는요. 서울에 중급지 정도의 아파트가요. 전세 끼고 갭으로 1억이면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지금 가격이 올라서 전세 끼고 투자하더라도 6, 7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장벽이 높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여기 오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항상 기회는 있거든요. 어떤 지역에 A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B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지역은 그냥 일반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나중에 새 아파트 받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요 A하고 B의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A가 재개발에 대해서 새 아파트로 변했을 때랑 B가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로 변했을 때랑 그러면 아파트 시세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자, 그런데 B라는 지역을 보니까 지금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투자 금액이 커요. 예. 근데 A라는 지역은 저층 주거 지역인데 이런 데 보니까는 노후주택들이나 뭐 빌라들 이렇게 좀 투자 금액이 아주 작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투자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신당동 쪽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당동 쪽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좋죠. 도심과 인접을 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신규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323평 아파트 가격으로 그냥 현재 가치로만 보더라도 무조건 20억 이상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투자로 한 2억 이하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볼까요?
지금 이제 올림픽 패밀리 같은데 뭐 아주 뭐 상급지 뭐 최상급지는 아니지만 올림픽 패밀리 재건축이 지금 30평대 기준에서 지금 17, 8억이거든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전세 낀다고 하더라도 10억이 훌쩍 넘어간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얘가 재건축이 되고 얘가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적으신 분들도 이런 지역에서 내가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OPD가 얘기한 것처럼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 많이 오르면서 진입장벽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여러분들 기회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 좀 투자하시는데 좀 이제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좋은 영상으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